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시장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늦게 요새 좀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 사무실이 정비가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어, 피난 다니면서 하느라고 조만간에 좀 안정적으로 좋은 시간대에 방송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시장을 잠깐 좀 확인했고요. 제가 이걸 막 앉아서 계속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음, 코스피는 제가 여기 저항 라인을 이렇게 표시해 드렸죠. 뭐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원래 이제 작도를 많이 그 작도를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한 값들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이 녹색 구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가기 전에 저항이 나오고 있죠. 저항이 나오고 이렇게 꺾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요 지표상으로도 지금 이제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캔들짜리가 지금 한번 꺾였기 때문에 지금 저 캔들이 내려가면서 얘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예상할 때는 뭐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얘도 다 채우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단기로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근거는 역시 달러원이겠죠. 그러니까 환율에 코스피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지금 이 아이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래서 1시간 봉상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이 그 거래라든지 그러니까 거래에 있어서 이제 달러 매수세가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아니 많이 빠졌네, 달러 원이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좀 사볼까 뭐 이런 심리가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간 동안 지금 상승 추세를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은 거죠, 달러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 1296원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위에 1305원까지는 단기 고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예상하는 거는 이 아이가 이런 패턴으로 이 추세에 저항에 부딪히고 내려오는 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가서 제가 다시 달러 인버스를 단타로 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돌파하게 되면은 그 얘기를 안 할 거고 좀 더 지켜볼 거고요.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은 아마 달러 선물 인버스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은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러고 음, 저희는 코스닥 150 가지고 주로 얘기하죠. 코스닥 150 그 예상 흐름도대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타점을 구해가지고 오전에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가 내려오는 이 부분까지 도전을 하는지 확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그래서 현재는 일단 1시간 봉으로는 그 지지할 곳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 흐름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눌리더라도 많이 안 눌리고 이제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위쪽에서 어떻게 이제 저항을 소화하고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꺾여서 내려오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다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율을 자꾸 10%, 뭐 5%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파동만 보고 뭐 무작정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속단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그 보조지표 상에서는 약간의 그 빠짐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보조지표가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빠졌다 또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살짝 빠지는데 이 캔들은 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추세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저점에 대한 논쟁 또는 고점에 대한 논쟁은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또 대응법이 또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추세를 맞추는 공부 좀만 하면 맞출 수가 있고요. 이런 채널 가지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이 채널을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전저점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면서 대응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주로 이제 4시간 봉을 보는데 이게 나스닥 선물하고 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일단은 제가 즐겨보는 지표상으로는 하락 A, 그러니까 하락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락 1, 상승 2, 하락 3, 그 다음에 상승 1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볼 거고요. 하락이 시작돼서 하락의 끄트머리 지점이라고 이제 판단될 때 다시 상방을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채권도 십자 도시가 나온 거 보니까 4시간 봉상으로 반등 구간 들어갔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자 차이나 CSI 300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볼게요. 이렇게 쭉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이 부정지표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했죠. 그리고 하락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인지 추세 상승인지 그거는 이제 꾸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어놨죠. 이거를 이 부분에서 살리는 걸 보고 제가 이제는 그냥 배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거예요. 네. 그냥 그냥 막 사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요걸 살리려고 하는 이 노력을 보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계속해서 살리면서 여기 위까지 도전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이제 구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는 이 아이 요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거의 잘 안 틀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믿고 또 따라와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좌가 지금 계속해서 느낌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계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네, 비중을 천천히 추가해야 될 지점에서 추가하시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확인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비중 지키시고 확인하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리 반등 구간, 네, 들어갔고요. 이거 함부로 지금 이제 이렇게 롱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구리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가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가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는 반등 충분히 했고 약간 눌릴 타점이 들어왔고요. 채권 잠깐 얘기했고, 네, 달러에 잘 빠지고 있죠. 네. 어, 이 아이는 좀 더 제가 관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얘인데, 네, 저 아이가 빠지면서 이 N1이죠, N1. 그러니까 N에 대한 그러니까 원화의 비율인데, 흐름도 보시면은 제가 예측한 흐름도대로 거의 갔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조정을 주고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꺾여 내려올 것이냐 이거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저항선에 도달했다. 네, 그래서 단기 눌림은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눌림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비중을
실험되겠죠. 네, 그렇게 전략을 이해하고 지켜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근방, 네, 요 근방 정도가 거의 눌림의 끝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더 빠지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따로 일본 중앙은행이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계속된 N 저의 흐름은 약간은 좀 스톱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는 역해된 숄더를 좀 만들 모습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언제나 뭐 한다? 확인을 한다. 이렇게 꼭 좀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과 확인, 가설을 세우고 나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표가 됐던 보조 지표나 그다음 보조 지표,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시황,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나시면요.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거고, 네, 그 확인을 근거로 내 가설대로 잘 가고 있으면, 네,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시장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드리는 시황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우리 되게 좋은 자리에서 잡았죠. 여기에서 일단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잡았기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올 때 지금 한 번 더 추가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선이 됐죠. 기준선이 됐으니까 내려오는 걸 보고, 그럼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을 때 한 이즉 0.38이나 0.5 부근을 먼저 확인을 하는지 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빠지면 추가해주고, 네,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또 한 번 추가해주고 이런 패턴을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하면 돈 많이 벌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확실히 이 저점보다 이렇게 더 올리면서 확실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지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 여기가 된 거예요. 0.38에서 0.5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추세선 복잡하게 막 그리면서 이렇게 분석 안 하시더라도요. 이런 거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시면은 네, 정말 좋은 돈 버는 도구를 지금 배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회비 절대 아깝지 않게 꾸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보면은 제가 좀 타점을 되게 정확하게 잘 잡아서 또 드리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은 또 믿고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종목들은 제가 꾸준하게 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좀 뭘 해줘야 될까? 어, 네, UWM도 어제 러셀 2000, 네, 그것도 어제 타점 구해준 곳, 여기 30.33에서 잡으시면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냥 내려오면 계속 이 기준 가격을 잡았으니까요. 내려오면 계속해서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고점 31.46을 돌파하면 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은 요 흐름을 가지고 보시고요. 제가 지금 나스닥을 살짝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파동은 보조지표는 확실히 조정 구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조지표가 고점 신호를 주고 있으면요. 이게 언제 꺾일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지금 낮아지면서 고점 신호를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꺾이는 파동이 나올 것 같은데 조정 파동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언제나 대응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제가 보고 대응하는 거다, 가설 세우고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질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는데, 그러니까 조정을 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 깊이라든지 어느 선까지 갈지는 이렇게 잡아놓고 대략 그 포인트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가봐야지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캔들도 마찬가지죠.
내시한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그러니까 쓰리봉이죠. 네, 이렇게 세 개의 파동을 만들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0개의 캔들 가지고 만드는 아이도 점점 이렇게 힘이 약해져 가고 있죠. 뭐 이거 5개 캔들짜리는 저는 좀 잘 안 보는 편이라서 네, 일봉 외에는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아직 5, 6캔들이 아직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고점에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근데 다시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고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주긴 할 것 같은데 당장 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줄 것이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 그 100, 인버스를 제가 아직은 청산이나 손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직은 여기죠. 네. 15,555 이 부분이었나요? 네, 이 부분에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차이가 한 요 정도, 한 3.3% 정도 지금 손해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한 그냥 그대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략 한 이쯤 마이너스 한 1% 정도, 1% 내외에서 아마 제가 손절 신호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평단까지 기다리거나 좀 더 아래까지 볼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 지표가 올라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것의 조정의 폭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하향 돌파하는지, 이 지지를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하면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다른 거 우리 전략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내려오면 계속해서 비중 추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큰 추세가 안 바뀌고 있고, 이걸 깨고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이거는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예요. 네, 그래서 4,880원을 만약 깨고 내려가면 조금 고민할 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추세를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중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도전했다가 빠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 네, 보시면은 6,910원까지는 일단은 좀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로 네, 생각해 주시면.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호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비중 천천히 채워나가면서 따라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이 지금 금도 고점 신호가 조금 나왔네요. 네, 고점 신호가 일단은 이게 30분 봉이라서 4시간 봉을 좀 보겠습니다. 4시간 봉 아직 상승 조금 남았어요. 네, 달러가 약해지니까 금이 네, 약간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고점을 먹기기는 좀 힘들 거예요. 얘가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면 그때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 같이 신기하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면, 즉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선물 옵션에 돈이 쏠리게 되면 역시 금하고 달러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상승이 남아있긴 하나, 네, 좀 더 치고 올라가다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다가 경기 침체 신호가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안전 신호,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매수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져요. 네, 그렇게 이제 보면서 금이 급등하는 패턴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골드 선물 인버스를 치기보다는 내년 2월,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종결되고 제가 원자재나 귀금속 이런 것들 투자 적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바닥을 한번 잡아보려고 천천히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어, 짧게 짧게 수익을 먹고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2021년도에 그 20년도 코로나 이전에 경기 침체가 한번 그러니까 올 상황을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리면서 그게 연장전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호황이 왔던 거고요. 그게 지금 돈의 힘으로 주식 자산 시장까지 다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번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 논리가 좀 동의가 되고요. 그거에 그 생각에 좀 약간은 중점을 두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하시면은 그냥 다른 방향의 어떤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체 방향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 번은 인버스를 쳐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반도체도 좀 약간은 쉴 것 같긴 한데, 네. 음, 이런 종목들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만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그게 아쉽네요. 네, 그렇고요. 부방 지난번에 제가 전략 드린 그 패턴으로 사셨으면 좀 수익이 더 나셨겠죠. 네, 이 방송 잘 들어보시면 먹을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고요. 어, 하다못해 이렇게 그냥 개인 투자자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네, 그러니까 함께 성장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냥 뭐 회비 내고 그 다음에 뭐 리딩 들어서 돈만 벌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큰 발전이 없습니다. 네, 함께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함께 회사도 좀 커가라 이런 의미로 함께 해 나가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언제든지 뭐 투자에 대한 상담은 저도 환영하는 터라서 유유제약이 좋은데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는 뭐 자율주행 쪽에서 괜찮은 종목이라서 네. 올라온 게 좋았는데 이 눌림일 때 잡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제가 이걸 계속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으면 다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저를 네, 이것만 하게 만들어주시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인데요.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 60분봉, 그 다음에 240분봉 전부 다들 이렇게 저항선 위에 지금 위치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 흐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빠지더라도 1227을 이렇게 지지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제가 투자를 아마 리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추세선을 꾸준히 유지하는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추세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는 1487까지는 한번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가봐야 되겠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대충 보여요. 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1359 최대로 가면 그렇네요. 1416 요 라인까지 그 다음이 1450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 가는지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이에요. 네. 파동 자체를 봐도 계속해서 한 번 더 찍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파동이라서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상방 배팅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막 몰빵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항상 꾸준하게 저하고 함께 천천히 쌓아가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학 전공인데다가 수학 머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차트를 보지 않아도 그냥 숫자만 보고 벌써 계산이 머릿속에서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막 이동하면서 잠깐 보다가 타점 딱 들이고 나가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벌써 머릿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 다 되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전적 리딩을 하는 순간에는 더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건 또 약간 영업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30분 이내에 끊으려고 말도 좀 빨리 하고, 네, 좀
서둘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고객센터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문의 남겨놓으시면 제가 짧게 짧게라도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리고 할게요. 네.